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세계 여성운동의 큰 흐름을 짧은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해낸 인터뷰 프로그램과 함께 언론 보도 무한 경쟁 속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단독 기사의 문제와 그 기준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들판과 서해 낙조가 어우러진 그곳, 전북 고창의 모습을 담은 구석구석 코리아를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YTN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뉴스팀의 수장 윤현숙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얼마 전 심도 있게 논의됐던 프로스포츠 유관중 전환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 스포츠의 묘미 직관을 손꼽아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쉽지 않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매서운 기세에 푹푹 찌는 더위까지 마스크 착용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 스스로가 방역 주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이예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이 YTN 아주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6.25 70주년 기념식도 있었고 또 안산 유치원발 식중독으로 인한 햄버거병 아주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었고요. 이 러시아 선박 선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됐다는 내용도, 그리고 홍콩 보안법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이 이어졌는데 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평가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YTN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좀 좋았습니까? 네, 저는 잘한 뉴스로 6월 22일 팩트와이에서 일본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한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제1교포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보도를 잘한 뉴스로 뽑았습니다. 네. 저 역시 처음에 해당 뉴스를 접했을 때 또 친일의 한 망언 중 하나인가 약간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나를 세우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한석 기자는 시기적으로 스즈키 씨의 가족은 징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군함도에 정착한 귀주 조선인이었고 거주 환경이 강제 동원된 분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1943년 과도한 채굴과 일본의 폭력이 만연하자 스즈키 씨 가족은 군함도를 떠났고 일본의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YTN이 잘 정리된 자막과 자료화면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제시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평가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원받았다고 이게 무슨 망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부분이 이제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잘라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평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은 이슈를 다른 타 언론사의 보도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언론사는 스즈키 씨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작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실제로 같은 날 YTN은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전하고 이후에 팩트와이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후속 보도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이 보도 관련해서 작성자인 고한석 기자와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뉴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습니다. 제가 해설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평가원님이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한석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슈팀이 스즈키 씨의 인터뷰가 한 20분 정도 된다는데요. 네. 전부가 인터뷰 전문을 번역을 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팩트를 통해서 강제동원 노동자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것이죠. 엉뚱한 군함도 노동자 가족 인터뷰를 통해서 군함도의 역사를 미화하면서 교묘하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역사를 왜곡한 것이죠. 현재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역사 왜곡에 대한 적절하고 또 철저한 팩트 체크가 역사를 수호하고 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뭐 20분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풀었는데 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그 정도 공은 들여가면서 그게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와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한번 꼽아주신 YTN의 좋은 뉴스 들어볼까요? 예, 아주 그 영상미를 갖추고 그 속에서 이제 여성운동의 역사적 맥락, 보편적 당위성을 새삼 일깨워준 6월 27일 방송 인터뷰 미스 비헤이비어 해프닝을 오프닝으로 만든 사람들을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그 뭐 인터뷰 시리즈가 항상 그랬듯이 네. 그 이번 코너도 역시 그 영상미는 고성, 그다음 서정적인 음악 매우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가슴 와닿았던 거는 그 김학순의 그 사례 배치를 통해서 최근 가슴 아프게 되고 윤미향 의원과 그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의 어떤 대의가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 여성 운동의 큰 물줄기 안에 있음을 그 자연스럽게 확인시켜 줬는데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시선이 매우 시의성이 있고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 인터뷰, 이 영상기획팀이 제작한 이 영상물입니다. 이 제작된 영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마다 의미가 깊은데 이게 이 편집 기자 그리고 촬영 기자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미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YTN 제작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줬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좀 제작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변호사님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분석을 해줘서 인터뷰라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까지 다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100% 동의합니다. 뭐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여성운동,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의미까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최근에 개봉했죠. 미스 비헤이비어. 혹시 영화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변호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저는 모두들 영화 소개하는 꼭 보는 걸로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보는 걸로.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걸 짚어내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5분 30초쯤 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죠? 보시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인터뷰 제작진들은 가끔 가다가 모두 이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놀랍고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부장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부서가. 근데 자주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되게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더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 비헤이비어 꼭 보겠습니다. 아, 저도 꼭 보겠습니다. 미스 비헤이비어. 예. 자, 이번에 지난주 YTN 뉴스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님, 지난주 YTN 뉴스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습니까? 저는 6월 28일에 보도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격주 의무 휴업이 대형마트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아쉬운 뉴스로 뽑았습니다. 2012년에 마련된 대형마트 규제법이 전통시장 보호와 매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세와 점포 폐점,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자는 2012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하면서 면세점과 편의점 매출은 각각 200%, 100% 이상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 소매업은 28% 정도 소폭 증가했고 대형마트 매출액만이 마이너스 14%로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팩트는 없는데 이게 과연 인과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서 인용된 4곳은 성격이나 판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매출 추이보다는 좀 더 상세한 비교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통시장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나 즉시성이나 편의성을 더 선호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통시장의 패권이 대형마트에서 편의점으로 옮겨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그 대형마트의 마이너스 성장세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뉴스에서 대형마트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분석된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이런 그 변화 추세를 입체적으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좀 더 뭐 분석에서 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비교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어떤 결론을 이렇게 이제 정하고 통계를 찾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거 뭐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자료만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데요. 평가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텐데 입체적인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사들의 언론사라고 불리죠. 그 연합뉴스 통신사잖아요.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고해서 주말용으로 재제작한 리포트인데요. 네. 연합뉴스는 아무래도 통신사다 보니까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매상 같은 개념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뉴스 도매상이라고 저희는 할수 있겠죠. 소매상,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도매상, 그렇죠? 네. 객관적인 자료를 더 수집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했으면 연합뉴스의 보도 자료를 그냥 기사화한 이것보다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아쉽고요. 보도국장하고 경제부장한테 잘 전해가지고 더 좋은 뉴스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6월 24일 저녁에 방송됐죠. 그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 의심 일부 햄버거병 증상 리포트가 그 단독 보도임을 이제 표방을 했는데 요 보도 앞서서 그 같은 날 아침에 그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모 지방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신문사 측에서 그 항의를 해서 그 논란에 빠졌는데 이 요건을 그 아쉬운 뉴스로 좀 들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이 보도를 보고 나서는 아쉬운 뉴스가 아니라 그 오히려 이 잘한 뉴스로 뉴스, 이제 예.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도 다음 날 이후에 그 이제 상황 전개를 알게 되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 YTN 보도에 앞서서 그날 아침에 그 모 지방 일간지가 일면에 안산 유치원 환자들 중 일부가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병증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미 기사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또 이 신문 쪽이 YTN의 단독 보도라는 표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항의까지 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그 전에 있었던 이 지역 언론사의 보도와 YTN 보도 사이에 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게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그 해당 신문 기사는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정확한 병증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렇게 전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YTN 보도는 햄버거병이란 병원 검사 진단이 나왔다라면서 이제 해당 진단서 내용이 이제 구체적 내용이 또 보이는 그런 사진을 이제 진단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에 햄버거병이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뽑았고요, 병명을.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 비교 대상인 두 뉴스가 모두 그 세간의 관심을 모은 가장 중요한 대목은 햄버거병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병 의심 증상 뭐 또는 증상 그 차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런 햄버거병 환자 발생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고, 네. 일부 진전된 추가 사항이 있고 없고 정도 차이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에서의 단독 표기 역시 그 최근에 그 단독 표기 너무 남발하고 남용한다라는 그 비판이 있는데 여기서 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YTN이 소위 말하는 단독 보도 분류 기준을 보다 엄밀하고 책임감 있게 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신뢰도 높이고 또 그 지방 언론이나 소규모 언론들과 뭐 유사한 내용을 같이 다루고 이럴 보도하고 다룰 때 오해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YTN 입장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지방 언론사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가 경인일보잖아요. 경인일보 측의 섭섭함도 이해가 되고요. YTN이 아예 뭐 그래도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변호사님 별로 이해 안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저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양쪽 다 할 말은 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인일보에서는 이제 핵심 팩트는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병, 그 예. 전날 게다가 일면 톱으로 쓴 기사인데 이거를 뭐 대동소이한데 단독이라 그럴 수 있냐 이런 섭섭함이고, YTN은 우린 몰랐고 미안하지만 자체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팩트도 있지 않냐. 이러니 섭섭한 건 챙겨보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단독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YTN 차원에서도 이제 단독 기사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타 언론사랑 갈등을 빚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 이 주제인데 단독을 안 붙이면 잘 안 보는 것도 있고 시간차 단독이라는 게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알아서 정말 몇 분 먼저 알아서 단독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기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단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종과 단독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종 기사 사회에 큰 의미와 반향을 줄 수 있는 특종 기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분별한 단독이라는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이번 주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뉴스에 하루 종일 대형마트나 CU 같은 데 가면 비말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판매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오늘부터 판매한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방송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부고 여교사 확진 판정. 이건 뭡니까? 여교사는 뭡니까? 여교사는. 그냥 이대부고 교사죠. 무슨 뉴스를 그렇게 만듭니까? 여교사 다르고 교사 다릅니까? 휘발유를 왜 휘발 뉴스를 뜨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세요. YTN 뉴스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선전이 너무 많아서 좀 선전을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돈 받고 간 건 있지만 보는 시청자 기분도 좀 배려하셔서 좀 혐오스럽지 않게 내는 걸 연구하셔서 광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더 듣겠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기사를 출고하다 보면 기사 내용과 자막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은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SUV가 호수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2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첫 구조 당시 발견되지 않아서 다시 출동한 대원에 의해 뒤늦게 구조됐습니다. 뒤늦은 구조라는 제목이 문제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구조대 늑장으로 사망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구조대원들 탓이란 거야? 구조하러 간 사람이 왜 욕먹어야 하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를 쓴 취재기자에게 물어보니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차량에서 3명을 구조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돌아갔습니다. 3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나중에 SUV를 건지고 보니 그 안에 사람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후 견인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다시 와서 희생자를 차에서 꺼냈고 취재기자는 이 과정이 늦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최초 출동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구조 때도 살아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숨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취재기자도 이런 복잡한 사정과 평소에도 고생이 심한 구조대의 사정을 고려해 기사로 자세히 풀지 않고 애둘러 표현하다가 오해를 산 것입니다. YTN은 모호한 표현으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 기사라고 판단해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내용이라도 제목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시선에서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갯벌 생태 체험지로 잘 알려진 전북 고창에 살아있는 자연을 담은 구석구석 코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무더운 여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실내 생활로 지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북 고창을 찾은 구석구석 코리아에서 잠시나마 탁 트인 자연을 만나봤습니다. 진행자는 전북 고창의 갯벌 체험에 나섰습니다. 갯벌을 찾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드넓은 갯벌에서 직접 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과 생동감을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조선 초기 축조된 고창 읍성과 판소리대가 독리 신재호 선생을 기리기 위한 판소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자막, 그리고 성우의 멘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당 장소에 대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 농장을 찾아 복분자를 수확하고 요리도 함께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식당의 홍보가 아닌 지역 특산물의 장점과 이를 활용한 음식들까지 지역 먹거리의 특색을 보다 잘 보여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통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고창의 모습을 담아내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장소를 소개할 때마다 코로나19 대비 소독 후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점을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장치는 적절해 보였습니다. 단 소수의 출연자들이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출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입만 덮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출연자나 제작진들이 안전하게 촬영하고 시청자들도 불편함 없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사별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과연 어딜까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희 YTN입니다.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데요. 다만 치열한 경쟁 속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숨은 비결도 있었겠죠.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YTN 디지털 뉴스팀의 수장, YTN 온라인 퍼스트를 이끌고 있는 윤현숙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뉴스 채널 유튜브 구독자 수 1위에 빛나는 YTN은 디지털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는지 담당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YTN 디지털 뉴스 팀장 윤현숙입니다. 디지털 뉴스팀 이름만 들어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좀 다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좀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뉴스팀은 YTN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포털이나 SNS,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맞게 재가공해서 유통시키고 또 각자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한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YTN 유튜브 채널을 볼 때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 그 부분일식 생중계였단 말이에요. 부분일식은 지난 6월 21일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그 천문 행사였는데요. 이번에 놓치면 10년 뒤에나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행사였고 근데 마침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의 관장님이 이 전 과정을 부분일식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YTN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주셔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일식의 전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4만 5천 명 이상 되시는 시청자분들이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보시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잘 풀어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동시 접속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동접자였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접자가 타사 대비 많았던 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특수 장비를 활용한 그 일식 영상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YTN은 미리 사전에 그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과 연계를 해서 그 관장님인 천문 박사님의 해설을 곁들였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바로바로 풀어줬고요. 그리고 딱딱한 그러니까요. 해석이 아니었고요. 네. 굉장히 구수한 입담을 곁들여서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유튜브 YTN 채널에 들어가면 라이브 표시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부분일식 생중계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분일식 같은 경우에는 TV 생중계로 전 과정이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 저희 유튜브에서만 단독으로 기획해서 라이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서브 라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YTN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메인 라이브에서는 YTN 그 TV 생방송을 그대로 24시간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개국일에 끊기지 않은 저희 YTN의 라이브는 저희의 자랑인데요. 저희 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YTN에서 그 굉장히 다양한 전국의 모든 현장을 커버를 하고 있고 생생한 생중계 소스들이 많은 연결망 등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청자들은 이제 맥락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생중계 영상을 다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 부분일식 중계 말고도 이 밖에도 좀 서브 라이브가 좀 활용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현장들을 연결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 검찰개혁 촛불 시위 현장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송 소스 외에도 다양한 그 각도의 화면들을 PD들이 잡아서 연결을 생중계를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세세한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역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면 좋은데 YTN 유튜브 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매일 하루 2차례 오전 오후 이런 그 브리핑 코로나19 관련 브리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해 드려서 이런 시민들이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고요. TV 방송에서 남는 아쉬움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좀 보완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YTN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좀 공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부터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YTN에서 방송된 직후에 모든 뉴스들을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뉴스 클립이 47만 건 정도, 조회수는 20억 회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발생했네, 어떤 일이 있네? 알아볼까?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모든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 YTN 뉴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목록에 보이게, 하지만 또 정확하고 맥락이 있는 그런 뉴스들을 또 선별을 해서 재가공을 해서 또 빠르지만 정확한 뉴스들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화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YTN의 디지털 뉴스 팀장으로서 앞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YTN 뉴스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200만 명 선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YTN 뉴스라는 통합 브랜드 전략으로 이 YTN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YTN에 굉장히 좋고 훌륭한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가 독자적인 어떤 채널로 성장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온라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 개발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도 숙제거든요. 그런 노력도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역할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들은 것만 따지면 잠도 주무실 것 같은데요. 일이 많기는 해요. 네, 오늘 정결 TV 취재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매번 이렇게 방송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제가 직접 나오니까 너무 어색하고, 또 제가 디지털 뉴스 팀장하면서 기자로서는 지금 잠깐 그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기자로 복귀하게 된다면은 특종을 해서
취재 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네, 꼭 다 함께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업으로 삼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합니다. 또 이 사건의 취재기를 꼭 알리고 싶다는 기자님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